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체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워낙에 재미난 사건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게 뭐냐? 연예 기사 탭에서 연예인들에 대한 그 뉴스가 나오는 곳에서 이상하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여배우 이름이 나오면서 이재명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야, 이것도 무슨 김부선 씨 같은 그런 얘기가 또 나왔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궁금해지는 거겠죠. 도대체 연예 기사 탭에 김부선 씨와 관련된 얘기도 아닐 텐데 왜 갑자기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단 그 주인공이 김새로운 배우인데요. 김새로운 배우라고 하는 이름이 혹시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영화 아저씨 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서 아역 배우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김새로운 배우입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근황을 놓고서 논란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영화 배우가 생활고를 고백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는 사진을 올리는 거, 저는 그 심리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날 좀 도와달라라는 뜻인지, 그럼 지금 전국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사람은 다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그런 거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인식 구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놀랐던 게 뭐냐면 보니까 지금 생활고에 시달린다라고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저게 또 조작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안 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인 척 했다. 이런 식의 논란도 있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르바이트생 복장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저거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 점주가 그 회사의 점주가 우린 김소른 씨를 채용한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활고에 시달린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명품이 됐거나 이런 거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또 나와가지고 진짜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게 맞냐? 그냥 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연예계에선 별의별 사건이 다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김새로운 씨와 관련된 이런 식의 논란은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하다가 무슨 생활고를 주작을 한다 이런 얘기는 생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런 식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최근에 김새로운 씨가 음주운전과 관련돼 가지고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저씨 영화를 봤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나 귀엽고 그렇게나 앳된 애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쩌다가 지금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이런 식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지 기가 막힌 노릇인데,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얘기가 더 기가 막혀지는 부분은 따로 있는데요. 김새로운 씨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다음 같은 성명문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김새로운 씨가 음주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관련돼가지고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인데 문제가 여기죠. 다만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과거 음주운전을 통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지만 대선에서 47%가 넘는 득표율에 1600만 명의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김새론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이처럼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스스로의 잘못을 성찰하다 본다면 충분히 국민들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다. 이게 지금 김새론 아까 뭐였죠? 갤러리인지 팬클럽인지 거기서 올린 성명문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처음 들은 생각이 뭐예요? 아니 진짜 김소론도 그렇고 김소론 지금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대신 그냥만 나와가지고 야 김소론 씨가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뻔뻔하냐고요. 근데 웃긴 게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뻔뻔하기는 뻔뻔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맞는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이재명이가 그랬으니까.
이재명이가 음주와 관련된 전과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전과가 무슨 뭐 사범이다 이런 식의 논란까지 있었는데 결국에 이 김세론 갤러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통령 후보까지 돼가지고 47% 무슨 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40% 가까이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고 차기 대권 후보 1위다 이런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게 지금 이재명의 모습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김세론 팬클럽의 얘기도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뻔뻔한 얘기지만 이재명을 생각해 보니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웃긴 게 이게 김세론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정윤정 씨 또한 마찬가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생방송 중에 욕설을 했다라 그래가지고 현대 홈쇼핑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그 욕설이라고 하는 게 땡땡 이제 C자로 시작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한 거,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영구 퇴출이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아니 이재명도 형수님께 뭐 욕설을 하지 않았냐? 뭐 C땡 이것뿐만 아니라 진짜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냥 막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식의 욕설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47%는 득표를 받아가지고 1,600만 명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 정윤 씨 또한 마찬가지로 열심히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활동하다 보면은 다시 국민적인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런 지금 또 글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음주가 문제가 된다. 야, 그거 뭐 문제 될 거 없어. 이재명이 있지 않냐. 이래버리면 되는 것이고 뭐 욕설이 문제가 된다. 야, 그거 문제 안 된다. 이재명이도 있는데 뭐 이러면 되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뭐 정치를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질서인 거예요. 모든 대한민국의 범죄, 모든 대한민국의 논란을 논란거리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지금 이재명이 만들고 있는 질서입니다. 하다다가 이제는 누구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 권도영이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권도영이 잘 아시죠?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사기를 쳤다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냥 수배가 내려졌다가 최근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언제 국내로 송환이 되냐 이 문제를 앞두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권도영인데 이 권도영이조차도 누구 얘기를 통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봤던 게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됐던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죠.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됐던 사람입니다. 왜? 북한의 대변인이나 북한의 무슨 뭐 장군까지도 안 됐을 것 같고 뭐 실제로 뭐 북한에 가서는 뭐 아우슈탄강에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어쨌거나 뭐 북한의 대변인 이런 역할밖에 못하는 사람이었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뭐 건덕지도 없던 사람이에요. 왜냐 머릿속에 온통 가득 차 있던 생각 어떤 생각밖에 없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수호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추호도 없는 것이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그냥 뭐 북한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것만을 고민하고 앉아있고 모든 정책들이 사실상 다 뭐였습니까? 인기 영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공산주의적인 정책 이거밖에 없으니까 완전히 그냥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북한의 대변인을 해서야 됐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재인과 이재명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이념과 사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내가 만약에 권력을 가져올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를 갑작스럽게 보수 우파다라고 얘기하고도 남았을 법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당시 이재명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논란이 뭐 커지니까 다음날 돼가지고 말하면 뭐 전부 다 진짜인 줄 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빠져나갔었는데 저는 그게 농담이 아니었다고 봐요. 약간 좀 눈치를 봤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가 존경한다. 내가 그리고 이제 내가 그 경북 그쪽 지역의 출신이다 보니까 나는 충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할 수 있고 보수 우파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반응이 있었으면, 정말로 보수 우파 쪽에서 약간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진즉에 이 인간은 자기를 보수 우파로 포장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더 존경한다라고 얘기하고도 남았을 법한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됐던 이유는 이 인간의 이념과 사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됐던 이유는 딱 간단한 것이죠. 얘는 그냥 정치인 이런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권력만을 생각하고 권력만을 추구하는 잡범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글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어떤 식으로 이재명이가 권력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둘째, 그리고 그 범위에 누구까지도 들어간다라는 거, 자기 부모님까지도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일단 영상 한 가지를 좀 보고 오실 텐데요. 이 영상이 어떤 것이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시장실에 설치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이른바 그 CCTV 있지 않습니까? 그 CCTV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과거에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그거부터 좀 보고 오시죠. 제가 그 CCTV를 그때 달았는데 취임을 하고 나니까 면담 요청이 막 수백 건이 쌓이는데 네. 오는 사람마다 책에다가 이렇게 신문 저거 안에 뭐가 들어있어 이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네. 그때 한명수 총리 총리도 재판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 그 1,000만 원 줬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내가 아닙니다 돌려줬습니다 이거 내가 입증해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찍어 놓겠다. 아. 나한테 돈 줬다는 거짓말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더니 네. 면담 요청이 확 줄어버렸어. 아. 참 괴로운 추억이죠. 네. 근데 소름 끼치는 게 뭐예요? 저게 사실상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지. 이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 됨됨인 겁니다.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나 청렴결백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포장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렇게나 뻔뻔한 수준을 넘어가지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재명이었던 거예요. 검찰이 이번에 확인해준 내용이 뭡니까? 자기들이 직접 성남시청에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 결과 CCTV가 애당초 어땠습니까? 회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 기능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도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CCTV에 소리까지 녹음이 되는 기능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사실이었다라고, 애당초 지금 그런 기능 자체가 별로 없다고 하죠. 대부분의 CCTV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게 정말로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불법이거든요. CCTV에 소리가 녹음이 되는 거, 그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였다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과 정진상, 이 사람들이 지금 CCTV를 가지고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가 자기 어머니의 산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거짓말을 안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즉에 하고도 남을 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그 부모님의 산소가 훼손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이재명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극단 선택, 자기로 인해 가지고 극단 선택을 했다라는 걸 감추기 위해 가지고 부모님의 묘가 뭔가 훼손이 됐다라는 걸 꺼냈구나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의심이 확신으로 됐습니다. 왜? 그렇게나 논란이 됐던 이재명의 부모님의 산소에 무슨 구멍을 뚫어가지고 돌멩이 같은 걸 집어넣었는데 그 돌멩이에 막 저주 문구가 적혀 있었다라고 했었던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저주의 문구가 아니라 뭐였다라는 거예요? 생명기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앗아가겠다라고 하는 돌덩이가 아니라 생명의 기운을 오히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돌덩이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주장했던 것처럼 흑주술이 됐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의 부모님에게 좋은 기운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식의 돌을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구멍이 뚫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뭐였던 거예요? 가족 측에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꽂아 넣었던 자리였던 거죠.